여러분, 인류 역사상 가장 위대했던 제국을 꼽으려면 아마 다들 로마를 떠올리실 겁니다. 그런데요, 이 거대한 문명의 흥망성쇠 뒤에 우리가 한 번도 생각해보지 못했던 거대한 힘이 숨어 있었다면 어떨까요? 오늘 바로 그 이야기. 기후라는 변수가 어떻게 로마 제국의 운명을 만들고 또 무너뜨렸는지 한번 따라가 보겠습니다. 로마는 왜 멸망했을까? 이거 정말 역사에서 가장 많이 나오는 질문 중 하나잖아요. 보통은 정치 부패, 무능한 황제들, 아니면 야만족의 침입, 이런 것들을 떠올리시죠? 그런데 말이죠. 오늘 우리가 파고들 진짜 이유는 조금 다릅니다. 네, 바로 날씨였습니다. 좀 뜬금없다고 생각하실 수도 있는데 사실 이 로마의 천년 역사를 가만히 들여다보면요. 이 기후 변화가 정말 결정적인 열쇠를 쥐고 있었거든요. 자, 지금부터 그 이야기 속으로 한번 들어가 보시죠. 자, 첫 번째 이야기입니다. 기후가 허락한 황금기. 로마가 어떻게 그렇게 어마어마한 대제국이 될 수 있었을까? 그 시작부터 한번 살펴볼게요. 그 비밀이 뭐였냐면 바로 기후가 준 아주 특별한 선물 덕분이었습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요. 기원전 200년부터 서기 300년까지, 와, 무려 500년이죠? 이 긴 시간 동안 로마는 로마 기후 최적기라는 말 그대로 날씨의 축복을 받은 시기를 보냅니다. 이때 지중해 날씨가 어땠냐면 정말 환상적이었어요. 따뜻하고 비도 딱 필요할 때 와주고 모든 게 예측 가능하고 안정적이었던 거죠. 아니, 날씨 좋은 게 뭐 그렇게 대수냐고요. 와, 이게 정말 엄청난 힘을 가졌습니다. 일단 날씨가 안정적이니까 농사가 너무 잘 되는 거예요. 가뭄 걱정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제국 전체에 먹을 게 넘쳐나는 거죠. 특히 그 유명한 빵과 서커스 정책 들어보셨죠? 이게 가능했던 것도 결국 로마의 식량 창고였던 북아프리카에서 곡물이 쏟아져 들어왔기 때문이거든요. 자, 시민들이 배가 부르니까 어때요? 불만이 없죠. 이게 바로 정치적 안정으로 이어지고 제국은 뻗어나갈 힘을 얻게 된 겁니다. 그러니까 로마의 황금기는 사실상 날씨가 만들어졌다고 해도 과언이 아닌 거죠. 하지만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영원한 건 없잖아요. 로마를 키워줬던 그 좋았던 날씨가 서서히 아주 무섭게 돌변하기 시작합니다. 바로 기후의 역습이 시작된 거죠. 서기 300년쯤부터요, 500년 동안 이어지던 그 축복 같은 날씨가 딱 끝나버립니다. 갑자기 유럽이 추워지기 시작하고 날씨는 완전 제멋대로가 됐어요. 이건 그냥 좀 쌀쌀해졌네? 이 정도 수준이 아니었습니다. 말 그대로 제국의 뿌리부터 흔들어버리는 거대한 재앙의 서막이었죠. 그리고 여기서부터가 정말 중요합니다. 이 기후 변화가 로마 땅에만 영향을 준 게 아니었거든요. 마치 도미노처럼 저 멀리 국경 밖에서 시작된 충격이 로마의 심장부까지 밀려오기 시작한 겁니다. 자, 이 도미노가 어떻게 쓰러지는지 한번 보세요. 먼저 중앙아시아 쪽 기후가 추워지니까 거기 살던 유목민들이 살 곳을 찾아서 서쪽으로 이동해요. 그럼 그 압력에 못 이겨서 원래 거기 있던 게르만족이 또 밀려나겠죠? 그 게르만족이 어디로 가겠어요? 바로 로마 국경으로 몰려드는 겁니다. 그런데 바로 그때 로마 안에서는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었을까요? 똑같이 날씨가 안 좋아져서 흉작이 들고 먹을 게 부족해지고 경제는 엉망이 되고 완전 대혼란에 빠진 거죠. 밖에서는 밀려오고 안에서는 무너지고 이 모든 것의 시작점이 바로 기후였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역사책에서 그냥 야만족의 침입이라고 배웠던 사건 있잖아요. 이걸 좀 다른 시각으로 봐야 한다는 거예요. 그 사람들이 그냥 로마가 좋아서 뺏을 게 많아서 쳐들어온 게 아니라는 거죠. 사실은 자기들이 살던 곳의 기후가 너무 혹독해져서 더는 살 수가 없어서 살기 위해 국경을 넘은 말하자면 최초의 기후 난민이었던 셈입니다. 정말 생존을 건 필사적인 몸부림이었던 거죠. 이 기후 변화가요, 로마 제국의 운명을 말 그대로 딱 둘로 쪼개버렸습니다. 게르만족이 밀려오는 길목에 있는 데다가 기후 변화의 직격탄을 그대로 맞은 서로마, 결국 476년에 무너지고 말죠. 하지만 동쪽에 있던 동로마, 즉 비잔티움 제국은 어땠을까요? 상대적으로 기후 피해가 덜했던 거예요. 농자도 계속 잘 되고, 그러니까 버틸 힘이 있었던 거죠. 그래서 그 뒤로도 거의 1000년을 더 버틸 수 있었습니다. 정말 기후가 운명을 가른 셈이죠. 자, 그럼 살아남은 동로마 제국은 계속 괜찮았을까요? 안타깝게도 그들의 번영도 오래가진 못했습니다.
오히려 인류 역사에 기록될 만한 최악의 기상이변이 동로마를 기다리고 있었거든요. 그 운명의 해가 바로 서기 535년입니다. 이 해에 아직도 정확히 어딘지는 모르지만 적도 근처에서 초대형 화산이 터져버립니다. 그리고 이 폭발 하나가 전 지구적인 재앙의 스위치를 켜버리죠. 당시 한 역사관은 이렇게 기록했습니다. 태양은 어두웠고 그 어둠은 18개월 동안 지속되었다. 우리 모두는 태양이 다시는 원래의 빛을 회복하지 못할 것이라고 단언했다. 상상이 되세요? 화산재가 하늘을 완전히 뒤덮어서 무려 1년 반 동안 해를 볼 수가 없었던 겁니다. 지구 전체가 말 그대로 화산겨울을 맞이하게 된 거죠. 그 결과는 정말 상상 이상으로 끔찍했습니다. 해가 없으니 농작물이 자랄 리가 없죠. 곧바로 끔찍한 대기근이 찾아왔습니다. 그런데 진짜 비극은 그 다음에 찾아와요. 사람들이 굶주림으로 면역력이 바닥을 치고 있을 바로 그때 541년에 동아프리카에서 온 배를 타고 흑사병이 제국에 들어온 겁니다. 그 피해는 정말 참혹했습니다. 제국의 심장, 콘스탄티노플에서만 인구의 절반이 죽어 나갔어요. 도시 기능이 완전히 마비될 정도였죠. 무려 25만 명입니다. 단 한 도시에서요. 이건 당시로서는 정말 상상도 못할 숫자거든요. 결국 화산 폭발이라는 기후 재앙에서 시작된 이 끔찍한 연쇄 반응이 천년을 버텨온 동로마 제국의 심장마저 먹게 만든 겁니다. 자, 이 길고 장대한 로마의 이야기를 쭉 따라와 봤는데요. 이게 그냥, 옛날에 그런 일이 있었구나 하고 끝날 얘기일까요? 절대 아니죠. 이건 오늘날 우리에게 아주 강력한 경고를 보내고 있습니다. 핵심을 다시 짚어볼까요? 로마의 황금기는 결국 안정적인 기후가 보장해준 거였어요. 그리고 갑작스런 기후 변화가 쇠락의 방화쇠를 당긴 거고요. 환경이 나빠지니까 사회는 불안해지고 사람들은 살기 위해 떠나고 결국 아무리 강력했던 초강대국이라도 기후 앞에서는 속수무책이었다는 걸 로마의 역사가 온몸으로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결국 로마의 이야기는요, 기후 위기가 어떻게 한 시대를 풍미했던 초강대국을 무너뜨릴 수 있는지 보여주는 하나의 거대한 역사적 증거인 셈입니다. 기후라는 이 거대한 힘 앞에서 우리의 문명이 생각보다 훨씬 취약할 수 있다는 걸 똑똑히 알려주는 거죠. 로마가 우리에게 던지는 이 묵직한 질문, 너희는 괜찮을까? 하는 이 질문 앞에서 지금 우리는 과연 어떤 답을 준비하고 있을까요?